오늘 분석할 경기는 2월 24일 화요일 해외 축구 국내 배구 6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삼성화재입니다. KB손보는 직전 경기에서 우리카드의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며 연승이 중단됐습니다. 비에나와 임성진이 26점, 21점을 기록하며 공격은 정상 가동됐지만 승부처 범실 관리에서 흔들린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9승 6패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 중이며 아시아쿼터 아미탐리로 높이 보강 효과도 기대됩니다. 최근 맞대결 우위 역시 긍정적 요소입니다. 삼성화재는 9연패 부진에 빠져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결정력과 집중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와 김우진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세트 후반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5연패 포함 2승 13패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젊은 선수 위주 전력 특성상 흐름을 잃으면 경기 전체가 무너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이 전력 안정감과 홈 경기력, 상대전 우위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연패 흐름과 원정 약세를 감안하면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올 시즌 5차례 맞대결에서 4승 1패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블로킹과 높이 싸움에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KB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4연승 흐름 속에 카리와 양효진을 중심으로 공격과 블로킹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팀 블로킹 우위와 김다인 세터의 빠른 토스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가 살아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카리의 무릎 상태와 체력 부담, 정지훈의 시즌 아웃 공백은 후반 승부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10승 4패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전 GS 칼텍스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모마를 중심으로 타나차, 배윤하까지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주며 공격 밸런스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강소희가 훈련에 복귀해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전력 상승 요인입니다. 원정에서는 7승 8패로 기복이 있지만 블로킹과 집중력 면에서는 최근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현대건설이 홈 2점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모마 중심의 공격력 회복과 강소희 복귀 변수까지 더해지며 전력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접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이며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앞설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승패보다는 오버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AT마드리드 대 클럽브리에입니다. AT마드리드는 수비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면서도 전환 순간 직선적인 침투로 승부를 보는 팀입니다. 알바레즈는 내려와 연계 후 다시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뛰어나며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바에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인터셉트 타이밍을 읽고 곧바로 침투 패스를 찔러 넣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홈에서는 라인 컨트롤 안정감과 전환 완성도가 강점입니다. 클럽브리에는 공격 전개 시 박스 안 숫자를 잘 채우는 팀이지만 라인 컨트롤 기복이 뚜렷합니다. 맥스 딘과 반 제일의 침투는 위협적이지만 센터백 던진 이후 커버 슬라이드가 늦어지며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간델만의 전진 패스는 공격 전환의 핵심이지만 패스 차단 이후 미드필드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합니다. 원정에서 라인을 올릴 경우 역습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점유율보다 라인 붕괴 순간을 누가 더 정확히 공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클럽브리에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뒷공간 노출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 속도와 침투 완성도에서 우위를 가진 AT마드리드가 홈 2점을 살려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올림피아입니다. 레버쿠젠은 3-4-3 구조를 바탕으로 윙백을 높게 올려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하는 팀입니다. 시크는 박스 안에서 버텨주면서도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 연계 후 재침투하는 움직임이 강점이며 텔라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빠른 방향 전환과 스프린트로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안드리는 중원 압박과 세컨볼 회수의 강점을 보이며 전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1차전 2대0 승리로 운영 여유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구조 속에서 엘 카비의 박스 안 결정력과 마르틴스의 측면 돌파에 의존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중원에서의 스위칭 속도와 판단이 느려 공격 템포가 자주 끊기고 볼을 오래 끌다 보니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우자키티스의 전진 패스가 살아나야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환 속도 저하가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중원 템포와 방향 전환 속도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스코어 우위를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텔라의 침투 한 방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라인을 올리는 순간 역습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효율에서 앞선 레버쿠젠 승리를 예상합니다. 5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보데글림트입니다. 인터밀란은 3-5-1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뛰어난 팀입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압박의 출발점이자 마무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튀랑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이 강점입니다. 바렐라는 중원 전역을 커버하며 전진 패스와 세컨볼 회수로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1차전 3-1 패배로 동기부여가 확실하며 홈에서는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데글림트는 4-3-3 구조 속에서 코그의 박스 안 결정력과 하우게의 컷인 돌파가 핵심 공격 루트입니다. 다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첫 터치와 방향 전환 완성도가 떨어지며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반복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풀백 전진 이후 복귀 속도 문제로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장면도 자주 노출됩니다. 1차전 3-1 리드를 잡았지만 원정에서 압박을 견뎌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보데글림트의 빌드업 안정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인터밀란이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춰 빌드업을 차단한다면 높은 위치에서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력과 압박 완성도에서 앞선 인터밀란이 홈에서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번째 경기 뉴캐슬 대 카라라우입니다. 뉴캐슬은 4-3-3을 기반으로 전방 3명의 압박과 측면 침투가 활발합니다. 엘랑가는 측면 속도로 뒷공간을 공략하며 컷백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고 반스는 안쪽 침투로 박스 안팎을 오가며 추가 득점을 노립니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세컨볼 회수로 공격 흐름을 이어갑니다. 1차전 6-1 대승으로 전력 우위가 확실하여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라바오는 4-2-3-1 구조로 초반 라인을 올리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풀백 전진과 후방 빌드업 불안으로 전환 수비에서 허점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아쿤자데와 주비르를 활용해 측면과 뒷공간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와 세컨볼 대응 미숙으로 추가 실점 위험이 존재합니다. 1차전 6실점으로 전력 차이가 명확합니다. 뉴캐슬이 전방 압박과 측면 속도를 살려 경기를 주도하며 카라바흐는 후반 체력과 세컨볼 대응 문제로 추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의 안정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득점 같은 대승은 아니더라도 무난한 핸디 승리가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오늘 경기의 종합정리는 뉴캐슬, 인터밀란, 레버쿠젠, AT 마드리드, 도로공사, KB 손해보험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조합픽은 텔레그램과 가족방에서 공유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